상주의 문화를 선도하는 인물을 소개하는 김철희의 문화살로 오늘 네 번째 손님으로 김차순 신앙송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 상주 FM 93.9MHz 애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앙송가 김차순입니다. 제가 지금 상주 FM 여기 방송국에 와 있습니다. 개국한 지는 얼마 되진 않았죠, 국장님? 그렇죠. 네. 얼마 안 됐죠. 아직 모르시는 시민들이 꽤 많으세요. 많죠. 네, 예. 시민들이 함께 동참해서 라디오 듣는 상주시 상주 FM을 사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신앙송과 어떻게 인연을 맺으셨는지 이 얘기부터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맞아요. 요즘은 시낭송가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은데요. 제가 시작했을 때는 한 25년 넘었거든요. 그중에는 굉장히 낯선 단어였었고 예. 제가 신앙송가를 시작한 계기는 처음에 제가 아이들 논술을 시작을 했어요.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아이들이 과도기였어요. 뭐 바로 앉아라, 뭐 얘기를 해도 잘 듣지도 않고 제 말에 문제가 있나 싶어서 동화구연을 서울로 배우러 다녔습니다. 예. 그러면서 내가 말을 조금 멋지게 하면 아이들이 따르지 않을까? 궁극에는 언어의 힘을 빌리려고 했었죠. 그래서 동화구연을 배웠고 그 즈음에 개인적으로 조금 힘들고 이런 과정에서 시를 쓰기 시작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신앙송가가 되려고 했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쓴 시를 잘 읊어보자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를 써서 읊다 보니까 재미있고 재미있으니까 또 주위에 대의회가 있다고 참석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대회를 꽤 다녔죠. 예. 그 당시 대회 다녔을 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하나 들려드려도 될까요? 예, 한번 들려주세요. 네. 2003년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예. 한국 시사랑회라고 거기에서 음. 전국 시낭송 대회가 개최가 되었어요. 장소는 서울 종강역이었었고요. 근데 제가 종강역 근처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전날 가서 자기도 못하고 해서 그 9시에 대회가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택시를 콜해서 김천까지 가서 김천에서 새마을을 타고 대회를 참가를 했어요. 예. 총각역에 도착했을 때가 대회가 9시인데 한 20분 전쯤 한 8시 40분쯤 되었음. 그때쯤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서정주 시인의 바다를 준비를 했었는데요. 바다. 네네. 제 차례가 되었고 귀 기울여져 있는 것은 바다와 나쁨 잘 나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카메라 후레쉬 쳐지듯이 순간 앞이 하얗더라고요. 멍하니 있었죠. 그랬더니 심사위원들이 떨어졌다가 박수를 짜자자 치시는데 후다닥 정신을 차려졌어요. 그래서 저기요 떨어진 건 아는데요. 경북 상주에서 새벽 4시에 출발했고요. 김천에 새마을 타고 이렇게 주절주절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떨어진 거 아니까 한 번만 하면 안 되겠냐고 말씀드렸더니 다들 이렇게 웃으시면서 동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송을 마쳤죠. 아마 제가 그때 들었던 박수가 엄청났던 것 같아요. 박수를 치시고 그러니까는 끝나고 심사평을 하시는 게 아니고 떨어졌으니까 당시 심사위원장이셨던 박두순 거기 시인님께서 예. 굉장히 잘했다고 지금처럼만 했으면 예. 대상이었다고 하시는데 아마 진심은 다 아니었겠지만 꽤 괜찮게 낭송을 했다라고 자부를 해봅니다. 그 인연으로 해서 지금까지 박두순 시인과 가끔 안부를 드리는 연락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어요. 예. 그런 과정들을 쭉 겪으면서 신앙송계에 우리가 서울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전국 신앙송 대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2004년, 5년, 6년 아마 삼수를 했지 싶거든요. 삼수를 해서 2006년에 경북 재능시낭송가가 되었습니다. 경북 1호였죠. 예. 이 점에서 박수 한번 주시죠. 아우. 고맙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뒤에
원래는 다른 질문이 있는데 네네. 이 질문을 하기에 앞서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 네네. 애송시 한 편 듣고 이야기를 이어갈까 합니다. 한번 들려주시죠. 아, 그럴까요? 예예. 제가 신앙송가가 되었을 당시에 안도현 시인의 빈론이라고 시를 선택을 했어요. 그때 당시 안도현 시인이 너무 젊어가지고 예. 주위에서 걱정이 많으셨죠. 시인도 젊고 사고도 약간은 진보적이어서 예. 그러니까 서정적이지 않다라고 걱정을 하시는데 근데 그 시를 보는 순간에 저에게 맞춤처럼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연습을 해서 경북대회에서 최우수상, 중앙대회에서 이제 신앙송가가 되었죠. 예. 그 이후로 제가 안도현 시인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연탄 한 장, 너에게 묻는다 등 쭉 외고 있었지만 안도현 시인의 간격을 한번 들려도 볼까 합니다. 예. 감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격 안도현 멀리서 숲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몰랐다. 나무와 나무가 모여 어깨와 어깨를 대고 숲을 이루는 줄 알았다. 나무와 나무 사이 넓거나 좁은 간격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다. 벌어질 대로 최대한 벌어진 한 대 붙으면 도저히 안 되는 기어이 떨어져 서 있어야 하는 나무와 나무 사이 그 간격과 간격이 모여 우르창창 숲을 이룬다는 것을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숲에 들어가 보고서야 알았다. 감사합니다. 이 시를 선택한 것은 요즘 우리가 간격에 관한 예.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연과의 사람과의 관계,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어른과 아이, 아이와 어른, 이 관계에서 간격이 주는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들려드렸던 안도현 시인의 간격이 그 약간의 해답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선정해 보았습니다. 제가 그 시를 네네. 눈을 지그시 감고 들어봤거든요. 네네. 눈으로 시를 읽었을 때와 네. 눈을 감고 신앙송가가 들려주는 육성으로 들었을 때 그 시는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네네. 신앙송가가 되려면은 뭐 갖춰야 될 덕목이랄까 자격증 뭐 이런 건 뭐 따로 없나요? 신앙송가라는 자격은 있어요. 근데 신앙송가가 되기 위해서 신앙송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시가 좋아서 좋은 문학 작품인 시를 찾아서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노래처럼. 읊다 보면 시인의 삶도 이해가 되고 이 시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것을 편안하게 낭송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 귀에 행복감을 그 상황을 전달하는 것이 신앙송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 근래에는 신앙송가에 자격을 주는 것이 엄청 무지 많습니다. 우리가 대학이 서울대만 있는 것이 아니듯이 예. 지방에 지금 폐교의 대학들이 있는 것처럼 예. 신앙송가 자격을 발급하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요. 개인적으로 신앙송가가 되려고 신앙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문학 작품을 읽는다는 낭송을 한다는 의미에서 신앙송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쯤에서 김차순 신앙송가가 애청자 여러분께 선물하는 노래 한 곡을 듣고 낭낭한 목소리의 이야기를 이어갈까 합니다. 권이나의 비오는 날의 수채화입니다. 감상해 보시죠. 아우, 제가 도로 떨리요. 제가 도로 떨리요. 뭐? 하도 잘하실게.
예시가 진짜 좋은데 지금 녹으면 안 돼. 예, 지금 녹으면 안 돼. 해도 그러니까 돼. 얘기해도 돼. 이 네네. 시가 간격이라는 게 이게 시에 읊으면 울컥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산불이 휩쓸가 간 뒤에 간격을 알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을 때는 소중함도 모르고 뭐 이 간격에 대해서는 생각 없이 마구마구 살다가 지금 자연도 그렇잖아요. 사람과의 자연과의 관계에서 간격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거라고 0.1도 간격을 두지 않으니까 자연이 지금 파손되어 가거든요.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아까 꼬였어, 혀가. 물을 지금 먹으면 되는 게 아니고 원래 30분 전쯤에 먹어야 되거든요. 마시면 침이 돌아서 꼬여요. 아까 제일 오래 딱 눌렀는데 지금 해가지고 제가 혹시 진행할 게 없어. 이런 무슨 말씀? 그 다음에 2부 들어가고 2부 들어갈 때는 이제 신앙송 10주년 맞았는데 어떻게 활동했는지 그 얘기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뭐 대체적으로 한 1분 10분씩 이어가는 걸로 이래 짜면 맞았거든요. 너무 기력부리만 좀 그렇고. 우리 한 10분 정도 됐나요? 예, 그렇죠. 10분 정도 의지가 맞았어요. 그거는 나가면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그냥 가도 될 것 같아요. 여기가 꼬여. 정기룡 장군 60전 60성 할 때 혀가 붓거든요. 입에 60전 60성 정기룡 장 승자가 성 자꾸 그런데 나는 왜 숫자 나오는 거 좀 정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은 60전 60성 이래잖아요. 네. 그게 왜냐하면 싸움에서 참가한 일단 모든 전쟁에서 이겼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낫지 뭐 굳이 그렇게 수치를 넣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정기룡 그 위에서 이게 관련해서 이게 엄청 세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예. 참여 전투 전성을 하신 이렇게 하게 왜 60전 전성 이러면 되거든. 60뭐 쉽게 말하면 62전 전성 이렇게 나는 게 안 낫겠네 싶어. 굳이 또 62전 뭐 62 같이 하니까 그렇게 62전 전성 이렇게 바꾸는 게 안 낫겠나 싶은데. 네네. 60전 전성을 거두신 정기룡 장군이 계셨음을 널리 알리는 그런 호국 신앙스러운 참으로. 예, 노래가 엄청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상주 신앙송회를 창립해서 지난해 10주년을 맞이하셨고 행사도 하셨어요. 네.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2013년에 상주신앙송회가 발족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 해부터 매년 시민과 함께하는 10월은 그러니까 숫자 시가 아니고 시의 시. 이 단월자 써서 시가 있는 달에서 10월의 어느 멋진 날을 주제로 기본 테마로 해서 해마다 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TBC 고택음악회 시급, 동학 관련 시급, 3.1절 100주년 이거는 3.1절은 상주 3.1절입니다. 예. 100주년 그리고 학교를 찾아가는 신앙송회 그리고 고택음악회 등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형태의 대상으로 신앙송을 해왔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10주년을 맞아서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부제로
상주의 시밭을 걷다라는 주제로 판을 펴봤습니다. 예. 10주년에 맞게끔 준비 기간이 1년이 걸렸고요. 상주 문인들조차도 좀 낯설했던 김구용 시인을 찾는다라든지 해서 또 1960년, 70년대에 상주가 동시마을이었을 때 예, 맞아요. 학생이었던 학생들을 초대하는 그런 과정들을 다 함께 담았습니다. 낙강 시제로부터 현재의 상주 문화를 다 담았는 것이지요. 예. 자료도 아주 방대했고요. 아마 이 자료 준비하고 선별하는 과정에서 제 주름이 조금 많이 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대한 자료를 작품 구성하고 작품을 선정을 해서 그것을 어떻게 낭송을 할 것인지 하는 그런 수고로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무대에 올리고 끝나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준비했냐고 참 큰일을 했노라고 칭찬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꽤 오랫동안. 물론 그러다 보면 성공적이었겠죠. 예. 그 과정들을 통해서 상주신앙송회가 또 저 신앙송 김차순 이름으로도 자긍심을 느끼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예. 신앙송이 네네. 참 신앙송에서 그치지 않고 지역의 문인들을 찾아가는 그 모습도 조금 색다른데요. 신앙송이 주는 즐거움이랄까, 일상에서 신앙송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직은 신앙송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가깝게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약간 어려운 듯해요. 예.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지 않을까요? 우리가 TV를 보면 가끔 티벳이나 인도의 고성들이 산마루에서 하는 그 화면들 소리는 듣고 보셨을 것 예, 같아요. 가부자로 하시는 그 염이 신앙송의 시초라고 보시더라고요. 이거 물론 제가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신앙송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셨고 문학과 관련되신 그런 분들이 하셨으니까는 이게 많이 벗어난 이야기진 않고요. 결국은 신앙송은 목소리를 이용해서 연주하는 현 음악이 아닐까요? 그래서 결국은 신앙송은 참 좋은 구성이나 내용상의 좋은 문학 작품을 목소리를 통해서 연주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치유되는 또는 낭송을 함으로써 힐링이 되는, 그 또한 그 과정을 지나면서 즐거움이 배가 되는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네네. 지금 우리는 저 신앙송가로 활동해 오신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데 네. 오늘 이 시간에 신앙송을 어떻게 하면 잘 외우는지 그 비법을 저희 애청자 여러분께 팁을 한번 주세요. 아, 외우는 거 이거 예, 사실은 꽤 비싼 강사를 주고 배우셔야 돼요. 예. 상주, 네, 상주 방송이니까 예. 틀어놓고 가볼까요? 예. 시를 외우는 거는요. 우선 외우기 전에 좋은 시, 작품성이 있는 시를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잘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잘 들여다보고 시인도 이 시를 통해서 시인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선 소리를 내서 한번 쭉 천천히 읽어본 다음에 이 시의 그림을 그려요. 머릿속에. 가령 여름이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듯이 녹음이 푸르고 비가 오고 물이 콸콸콸 졸졸졸이 아니라 콸콸콸 흐르고 새들이 날고 모내기를 하고 이렇잖아요. 예. 이것처럼 시도 시어를 읽으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것처럼 머릿속에. 네. 그런 다음에 자신의 목소리로, 그러니까 예쁘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본인의 목소리에 맞게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모국어로서 발음, 끊어읽기, 쉬어읽기, 또 몰아읽기, 호흡, 그런 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낭송하시면 금방은 아니지만은요, 낭송을 꽤 멋있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외운다라는 게 100번 소리 내서 읽고요. 예. 필사를 한 편을 100번 정도 하거든요. 그 과정들을 하시면 아마 시를 외우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또 하나 팁은 요즘 핸드폰에 녹음 기능이 좋잖아요. 예. 녹음을 해서 들어보시면 어저께 녹음했던 거랑 지금 녹음한 거랑 작품의 이해도가 훨씬 선명하게 드러나고 본인이 낭송하셨을 때의
뭐 끊을기, 쉬어읽기, 그리고 목소리 톤, 호흡, 내용이 다 두드러지게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녹음해서 들어보시라고 추천합니다. 신앙송가들이 시에 쏟는 그 열정이 제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그 열정보다도 더 많은 고생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김차순 낭송가가 있기까지 처음부터 참 순탄하지만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젠 강사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세요. 네.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이 제가 있기까지는 그냥 어느 날 뚝 떨어진 건 아니고요. 예. 제가 아이들 논술을 시작하면서 상주도서관에 동화구연 봉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게 딱 15년, 2015년 날짜도 있지 않는 것 같아요. 12월 26일까지 15년을 제가 매주 토요일 11시에서 1시간 정도를 봉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소리를 통한 봉사자의 역할도 했었고요. 그 위에도 아이들 논술, 그리고 대학교 유아교육관에서 동화구연을 통한 그 어린이 선생님 배출하는 데 힘이 되고자 했었고요. 예. 그리고 시를 쓰기도 하고 아직 시집한 권 없는 이름만 시인인 시인이고요. 약간 부끄럽죠? 그리고 시낭송가이고요. 또 동화구연이나 신앙송을 하면서 통합적으로 그림책에 관해서 좀 궁금증이 생기고 아이들에게 조금 더 전달을 잘해야 되겠다 해서 그림책 관련해서도 공부를 하고 현장에서 활용도 하고 있고 요 근래에는 하브루타 유대인 독서법인 하브루타를 통해서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합니다. 예. 잠시 쉬어갈까요? 이번에는 팝송을 한 곡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김차순 신앙송가가 선곡한 팝송은 베리 고모가 부른 And I Love You So 인데요. 특별한 이 곡을 좋아하는 이유라도 있나요? 노래에 보면 참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는데 사랑을 베리 고모의 목소리만큼 잘 드러낼 수 있는 목소리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제목이 이토록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토록 당신을 사랑하는데 베리 고모만큼 아주 따뜻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곡을 베리 고모를 좋아하게 되었고 이 곡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쯤이면 해석이 되었을까요? 예. 방금 하신 그 곡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됐어. 요거는 조금 길었네. 10분 조금 더 걸렸거든요. 어지가 지금 23분 했거든 우리가. 총 네. 이제 남은 거 뭐 남았어요? 네. 지금부터가 얘기가 이 핵심이거든. 신앙송의 역할? 국장님 뭐가 남았을까요? 그리고
예. 지금 여러분은 상주 FM 93.9MHz 상주 FM을 듣고 계십니다. 선생님, 네네. 저희들이 그 시낭송에 대해서 지금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지금 있는데요. 네. 상주에는 많은 작가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선생님도 시를 쓰시는 시인이신데 네. 앞으로 지역 문화 발전에 있어 시낭송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굉장히 어렵고도 또 준비를 해야 되는 책임감도 느끼는 그런 말씀인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상주 작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작가와 함께하는 신앙송 행사를 꽤 여러 번 해왔어요. 지금 잠시 쉬고 있는데 네. 그 행위 자체도 신앙송이 좀 역할을 확대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선 시민과 함께하는 신앙송 대상 범주를 확대하는 게 우선일까 싶습니다. 그래서 신앙송을 통해서 상주를 널리 알리는 그 과정에서는 문학 작품을 통한 오롯이 신앙송도 있지만은 찾아가는 신앙송과 함께하는 무용, 신앙송과 함께하는 연주 등 그동안 다른 예술인들과 함께 상주 신앙생활과 콜라보로 신앙송을 펼쳐왔습니다. 이처럼 상주에는 다양한 문화 예술인들이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그 활동하는 그에 따라서 신앙송 활동도 더 늘려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확정된 건 아닌데요. 예. 내년쯤부터 진행하려는 사업인데 살짝 말씀드려도 예. 될까요? 예. 얘기 좀 들려주세요. 네네. 지금처럼 어르신들을 위한 치유 신앙송, 또 준비하다가 아직 펼치지 못했던 고3 수능생을 위한 힐링 신앙송, 다양한 대상의 신앙송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10월의 어느 멋진 날, 그리고 새롭게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건 어린이 전국 신앙송 대회 또는 상주에는 아주 호국 영웅이시죠. 정기룡 장군이 계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정기룡 장군을 통한 전국 호국시 낭송 대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어린이 시 낭송 대회를 통해서 어머니들이 함께 오는, 아이와 함께 오는, 그러면서 지역을 널리 알리거나 또는 바다의 이순신 장군의 버금가는 육지에 그것도 상주에 정기룡 장군이시죠. 상주에 60전 전성의 정기룡 장군이 계셨음을 널리 알리는 전국 호국 신앙송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지역의 홍보대사로 신앙송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신앙송 1편가는 신앙송이 다른 예술에 비하면 결과물이 적어요라고 하시고 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어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 말씀드리자면 신앙송가 아니면 상주 신앙송협회 김차순과 다 함께 맞춰서 상주의 이름을 빛내는 뭐 신앙송이 있어요가 아니고 어린이를 통해서 아니면 정기룡 장군을 더불어서 홍보하는 호국의 도시 또 낙강 시대가 있었잖아요. 상주에. 맞습니다. 이게 기백년이 되었거든요. 1862년에 멈춰선 낙강 시대까지 있었고 그리고 1900 우리가 초반에 30년, 40년, 50년, 60년대에는 상주가 동시마을이었어요. 전국에. 그만큼 문향의 도시 상주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작품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작가들이 계셨겠어요. 그래서 상주 신앙송회 신앙송 아니면 김차순 신앙송가를 통해서 문향 상주를 널리 뼈대 있는 문학의 고장이라고 알리는 것도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이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그 계획이 소정의 성과를 이뤄서 진짜 상주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문양의 고장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개인적으로 네네. 신앙송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시고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애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신앙송이 활성화되려면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이랑 잇띄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상주를 문학의 도시라고 기억하시는 분들은 없으세요.
그렇죠. 낙강 시대를 기억하거나 동시에 마을이었다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상주를 떠나서 나가면 그다 어쩌다가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알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상주가 문학의 고장이고 문향의 지역이고 낙강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많은 문인들이 있었음을 알리는 문학의 도시 상주를 캐치플레이로 내걸면 어떨까요? 아 좋죠. 그래서 가령 시한편 읽은 개개인이 애송시한편 우리가 맞다. 국장님도 지금 애창곡이 있으시잖아요. 있죠. 애창곡이 있듯이 각 개인이 애송시한편 애송시한편. 네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시민들에게 뭐 시집을 선물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의 버금가는 문화활동 일환으로서 시 한 편 읽는 상주 시민 그리고 지역의 시인 아니면 상주를 널리 알리는 시를 외는 시민 그럼으로써 조금 더 신앙송이 지역과 함께 가는 역할이 아닐까라고 한번 이때어 봅니다. 좋습니다. 오늘 상주의 문화를 선도하는 인물을 소개하는 김칠의 문화살롱인데요. 아쉽지만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못 하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지금 한 말씀 더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럴까요? 저는 이 자리에 시 낭송가로 나왔고요. 우리가 시를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노래처럼 낭송한다는 읽는다는 뜻이거든요. 읊음으로써 문학작품을 통해서 힐링이 되고 고품격이라 하면 다른 문화예술인들이 혹시 흉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신앙송은 고품격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시 한 편 애송시 가짐으로써 고품격의 문화인이 되도록 상주 시민 여러분에게 권해봅니다. 헤어지기 전에 상주 FM 93.9MHz 애청자 여러분께도 아쉬운 작별의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 잘할 때는 별이 빛나는 밤에 진짜 눈 감고 새벽녘까지 듣고 오래 듣는다고 아버지한테 혼나고 학교에 라디오도 가져갔다가 선생님에게 혼나고 있었거든요. 그처럼 그 귀로 주는 즐거움이 한껏 있는데도 지금은 보는 데 익숙합니다. 시민 여러분, 상주 FM 93.9MHz 네, 93.9MHz 상주 라디오를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 보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고 힐링하고 느끼고 감상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김차순 신앙송가가 선곡한 세 번째 노래는 김호중이 부른 고맘소리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철희의 문화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아쉽지요. 자, 잘한 거 좀 아니고 이거 분명히 걸려. 빼고 놓고 하세요.